안녕하세요. 중고차퀴의 요준입니다. 김남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찍을 차량 2011년식 KM5인데요. 일단 이 차량 외부부터 일단 살펴보면, 외부는 조금 유럽 스타일로 해갖고 그릴이 약간 좀 물결 모양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멋있어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봤을 때는 좀 또렷또렷한 느낌? 외관상? 좀 그런 느낌이 나고, 옆면을 보게 되면은 이 급이 그래도 산타페급인데 좀 커 보이진 않아요. 그냥 봤을 때는 뭐 스포티지나 투싼 정도로밖에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옆면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뒷면을 봤을 때는 트렁크가 조금 특이하게 열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따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뒤쪽 같은 경우도 테일램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렷또렷한 약간 잘생긴 듯한 느낌의 차인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아까 산타페급이라고 했는데 막상 딱 실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동글동글하게 귀여운데? 라는 느낌이 셌거든요. 특히 나는 그 엉덩이 뒷부분이. 그냥 타보니까 굉장히 좀 넓고 큰 차구나 라고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외부는 조금 생각보다 좀 크지 않은 사이즈라는 게 좀 외부가 될 것 같고, 내부를 살펴보면 내부 같은 경우는 조금 르노만의 좀 그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비상 깜빡이가 상당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조장치라 오디오가 뒤바뀌어 있어요. 원래는 오디오가 위에 있고 공조장치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공조장치가 위로 올라가 있고 오디오가 밑으로 나와 있는 좀 약간 특이한 상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르노의 특징이죠. 스타트 버튼이 좀 특이한 쪽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가장 특이한 거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조금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밑에 쪽, 오디오 밑에 쪽에 있는데 여기다 놓으면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손에 걸리적걸리적. 좀 불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것도 버튼이 아니고 다이얼식으로 해갖고서는 좀 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자체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좀 싼마이 같은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좀 심플하게 좀 깎아놔서 그런지 저는 되게 센터펜시아나 여기 앞에 칸이 되게 깔끔하게 펼쳐진 느낌이에요. 좀 깔끔하지. 잡다구리하지 않아서 좋아요. 군더더기나 이런 라인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좀 깔끔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크기 레그룸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전장 같은 경우가 2690, 그 1세대 산타페보다 좀 더 큰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다란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역시나 내부 자체들도 저희가 뒤에 앉았을 때 레그룸이 좀 주먹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의 레그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근데 머리 공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높이는 좀 충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냥 무난한 정도? 골프백이 대각선으로는 들어가는데 세로로는 안 되고 가로로도 조금 힘든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차량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스펙 확인하고 출발할게요. 큐. 2011년식 QM5 LE, 마력은 150마력, 32.6 토크 갖고 있고요. 13.8 연비, 자동 6단 변속기 사용하고 있고, 휠베이스 2690mm, 공차 중량 1705kg. 네, 저희가 스펙 간단하게 봤는데 마력수가 150마력에 토크가 32.6이에요. 과연 이 차량급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는 저희가 운전하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소음부터 확인을 하면 이 차는 좀 일반 디젤 차량보다는 조금 더 시끄러워요. 그리고 조금 더 울려요. 아무래도 2011년식이다 보니까 좀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동도 좀 꽤 있어요. 특히 진동도. 저는 지금 다리부터 의자까지 잔 진동이 계속 와요. 다리까지도 진동이 있고, 그래서 소음과 진동은 좀 있는 편이다 라고 알고 계시고 일단 출발을 할게요. 초반 가속력은 잘 치고 나가요. 이게 무게가 아까 1700 정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탔던 투싼보다도 좀 더 무겁거든요. 근데 마력수는
저희가 2014년식 투싼 IX 같은 경우는 지금 184마력이었고 그 전에 1.7 모델 최근 17년식 1.7 모델이 141마력이었는데 지금 141마력하고 150마력 한 9마력 차이 나는데 무게는 한 200kg 정도 차이 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초반 가속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무거워서 잘 안 나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가볍게 잘 치고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방 시야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미러 괜찮고요. 그 다음에 후방 같은 경우도 잘 보이기는 하지만 약간 좁아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뭐 좀 익숙한 운전자라면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조금 초보분들이나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답답하거나 좀 후진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운전석은 지금 그 좌석 시트 높낮이 조절할 수 있어요? 운전석은 조절 가능한데 지금 조수석은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운전석은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조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동이다 보니까 특히 앞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높낮이가 안 돼. 높낮이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시야성이 좋습니다. 좀 높게 포지션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운전석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전방 시야나 그다음에 시트 포지션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핸들 감각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핸들의 소재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죽이 좋지는 않고 약간 뭐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인조 가죽 같기도 한데 그리고 좀 얇아요. 좀 얇아서 운전하는데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핸들이 좀 작아갖고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차 핸들은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한테 조금 더 안정성을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안성, 계기판의 시안성 자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체 세팅 자체가 약간 좀 서스펜션 자체가 좀 탄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약간의 롤링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리고 지금 이게 150마력의 32.6 토크인데 일반 시내 운전에서 저희가 운전을 할 때 보면은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약간 제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쫀득한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약간 밟을 때마다 엑셀을 밟을 때마다 붕 뜨면서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안 날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속도는 그래도 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조금 재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맞물리면서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없다 보니까 붕 뜨면서 그냥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때요? 옆에서 타보니까? 전 좋은데요. 좋아요? 저는 쫙쫙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나가요? 아까 가속 밟을 때도 지금 이렇게 코너링 할 때도 저번 차는 제가 멀미하는 차도 있었잖아요. 약간 롤링 있구나. 이렇게 약간 뒤뚱뒤뚱 하죠? 그죠. 가속해볼게요. 네. 아주 좋은데? 100km까지는 뭐 그냥 무난하게 가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렇게 뭐 거슬리는 소음이나 이런 건 없네요. 100km 가속도 무난하다라는 거고, 브레이크도 약간 이 차 공차 중량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건 있어요. 그 브레이크에서는. 근데 뭐 어차피 저희가 그 브레이크는 자주 밟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내 운전이나 주행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브레이크 담력도 뭐 예민하거나 그렇다고 뭐 그 무디거나 이러진 않고 적당한 수준이에요. 다 적당한 수준으로 괜찮네요. 브레이크 성능도 괜찮고 차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차량에 대한 그 전체 외관 강성이 그렇게 약하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한테 불안감을 좀 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차량을 타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인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캠핑을 좀 즐기시는 그런 패밀리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장이나 뭐 자녀를 초등학교나 뭐 이런 어린 자녀를 또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또 이제 주부일 수도 있고 한데, 뭐 그분들이 타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 트렁크 성격을 봐도 트렁크 아까 봤을 때 굉장히 캠핑족한테 좀 약간
타겟층을 하고서 만든 트렁크 모양이잖아요. 짐을 많이 실을 분들, 뭐 이렇게 판매하신 물품들을 많이 쌓아놓으시거나 그러니까 적재가 많이 필요하시거나 지금 조수석이 지금 생각보다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애기들 태우실 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데도 제가 이제 막 그런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는 단계란 말이죠. 차가 꽤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그런 판매층이나 주부층이나 누구한테나 다 괜찮게 어울릴 수 있는 차 같아요. 그래서 트렁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캠핑을 다니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장을 보거나 그다음에 자녀들의 뭐 유모차나 뭐 다른 짐들을 실을 때에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크게 무리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타기에는 충분히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차량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차에 이제 우리가 가격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차 신차 가격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700 정도 해요. 근데 지금 중고차 시세 2011년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된 차량인데, 이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예요.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게. 감가가 됐단 말이죠. 근데 르노 삼성 차가 조금 감가율이 좀 많은 게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 차를 많이 선호하지는 않아. 실제로 신차도 많이 팔리진 않아서 총 해봐야 6,000대 정도밖에 안 팔렸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감가가 좀 낮은데, 오히려 중고차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감가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게요. 7,800의 SUV를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서 또 이 공간과 활용도를 누릴 수 있다는 거는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이 차량에 대한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르노 삼성 차를 타는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과 나쁜 게 있는데, 좋아하는 거는 이 차량의 타임벨트가 고무가 아니고 체인이야. 그러니까 타임벨트를 보통 10만에 한 번씩 갈아주는데, 네. 그 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꽤 나간단 말이지. 근데 이 차량은 체인이다 보니까 갈아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좋기는 한데, 근데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르노 삼성의 부품값이 조금 비싼 게 있어. 일반 우리가 정비를 할 때나 이럴 때. 그래서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현대 기아차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근데 장점은 뭐냐면 장고장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 르노 삼성 차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7,800만 원의 유지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 같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이 차량 메리트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차량 출시된 게 2007년에 이제 처음 출시가 됐는데, 지금 2016년도에 이 차량이 단종이 됐어요. 그 단종됐던 이유는 물론 차량이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르노의 패밀리 룩을 완성하면서 QM6 차량이 이제 출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QM5는 단종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 차량을 구매했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페이스리프트도 되고 이 차량이 좀 더 계속적으로 나왔으면 아무래도 부품값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했던 분들도 어느 정도 값을 받았을 텐데, 이 차량이 2016년도에 단종이 되다 보니까 판매하시는 분들도 좀 감가가 많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량을 샀을 때 좀 부품 값이 조금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하셔서 이 차량에 대해 구매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차량 시승 마쳤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외관 내부 그 다음에 운전까지 해봤을 때 이 차량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뭐 한 가지 흠이라면은 아까 얘기했던 단종으로 인한 부품값이 조금 비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흠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이미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가격에 정말 이 정도 급의 차라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차 자체가 그렇게 흠잡을 것도 없고 딱 중상타 쳐주는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 영상 보시면서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추가적인 다른 차량도 좀 시승을 보고 싶다 하시는 것도 같이 다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수소문 해갖고 또 영상 찍도록 할게요.
요즘 점점 중고차 큐에 댓글이 많아져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중고차 큐 많이 많이 성장 부탁드리도록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예,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